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실습을 가거나 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은 이런 의사소통의 방법과 기술들이 우리 몸에 익숙하게 훈련되고 습관화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면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대상들을 만나게 되고 또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또 사회복지사 동료분들도 또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한 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온 사람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윤리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고 또 자활시켜야 되는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역할들에 위배되는 뭔가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바라볼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점 중에서 강점,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이세요? 예, 주전자죠. 여러분들, 저는 이 주전자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뭐 이렇게 막걸리가 떠올라요. 영탁씨의 막걸리 한 잔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어, 어린 시절에 저는 농부의 딸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농사를 짓다 보면 모두 심고 밭일도 하다 보면은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어떤 때는 쌀 막걸리도 받아오고 밥 막걸리도 받아왔는데 그럴 때 이 막걸리를 받아온 주전자가 떠오릅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쭈그러진 그런 모습도 있었고 막걸리가 이 꼭지로 주전자 꼭지로 흘러내렸던 그 어린 시절의 경험도 있습니다. 되게 정감 있는 그런 주전자였는데요. 자, 여러분 이 주전자를 보고 한번 강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전자의 그 손잡이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쫙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강점을 10개만 지금 찾아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떠오르는 대로 찾은 거를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네, 주전자에 손잡이가 있어서 들기 편하다고요? 네, 그리고 주전자 뚜껑으로도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뭐 난로에 올려놔도 금방 뜨거워지고 또 뭐가 있어요? 저 주전자를 갖고 난타를 해도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고, 그쵸, 악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때요? 아무데나 놔도 깨지지 않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주전자를 쓰고 나면 이걸 화분으로 써도 되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죠. 제가요, 이걸 갖고 강점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50개 이상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A팀, B팀 찾은 걸 가서 발표를 하고 시상식을 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비록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주전자 하나도 우리가 강점을 찾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찾으면 50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물며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이
주전자 하나도 50개 이상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강점을 더 많이 찾으시나요? 아니면 단점을 더 많이 찾으시나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사람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면 문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회복하고 치료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사람의 강점을 더 많이 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저는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강점을 10개 이상 다 찾아보셨죠? 네, 찾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주전자를 보고 강점을 찾고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맞아. 나는 지금까지 강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였어. 나는 사람을 볼 때 문제 중심으로 봤어. 나는 강점 중심으로 봤어. 라고 하는 자기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과 생각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버 수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내가 나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것도 저는 강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미처 보지 못했던 강점, 더 넓은 의미 강점, 좁은 의미에서는 장점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저는 저의 남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혹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장점의 각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찾아보셨죠? 네, 저희 남편은 되게 꼼꼼하고 아주 세심하고 자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혼 초기에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거를 단점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쪼잔해? 왜 이렇게 꼼꼼해? 왜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것이 단점이 아니고 제가 갖지 못하는 강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네. 이건 내가 배워야 될 점이네. 이런 관점으로 갖고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10여 년이 걸리더라고요. 자, 이게 사람의 똑같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 단점이 강점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났던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그 소심한 사람이라고 적은 단점을 강점으로 바꿔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꿔주는 연습을 했는데, 소심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되게 꼼꼼한 사람이다.
계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바꾼 것을 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도 똑같은 사물을 주전자를 갖고도 오른쪽으로 바라보느냐 왼쪽에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느냐 아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진 찍어서 여러분 많이 SNS에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서 내 모습을 찍느냐 왼쪽에서 찍느냐 앞에서 찍느냐 이런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 표정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찍을 때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줄 때 좀 오른쪽에서 나오게끔 제가 포즈를 취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찍는다 할지라도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남이 나는 잘 보이는데 내가 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도 있고 내가 아는 나도 있습니다. 남이 잘하는 나도 있고 남이 모르는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꾸 개방하고 남들과 소통을 통해서 또 나를 알아갈 때 개방적인 나를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장점들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즉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타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타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하고 탓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7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떠오르는 대로 연상해 보세요. 자,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하고 문장 완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저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죠?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또는 나는 어떤 열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뭐 등등 여러분이 7가지를 이렇게 적어보시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7가지만 적어달라고 한번 두세 사람한테 부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와 상대방이 아는 내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장점 20가지 또 부인의 장점 20가지를 써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몰랐던 곳에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공감하는 시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더 인정해주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알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강점 관점에서 그 사람의 강점을 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사람과 소통할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은 경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하나이나 귀가 둘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2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다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로 또는 눈으로, 몸짓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청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들어요? 귀로 듣죠, 기본적으로. 근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할 때는요, 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는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할 때 눈을 보지 못하면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부부관계에서도 눈을 보지 않는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계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눈은요, 마음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보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관계를 할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눈을 바라보는 거를 꼭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 듣는 거는 표정으로도 듣습니다. 표정을 바라보는 거죠. 막 표정은 슬픈 표정인데 말은 막 기쁘게 해요. 표정은 기쁜 표정인데 말은 슬프게 해요. 그걸 불일치한 언어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보고 듣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태도로 듣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태도가 그쵸, 막 이렇게 막 불순한 태도예요. 예를 들면 막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듣는다든가 이런 태도가 있으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으로 들을까요? 네, 이렇게 맞장구 치는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들을 때, 내 말을 잘 경청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차원 더 깊은 경청이 있는데, 그 경청은 저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중간에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말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끊나요?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내가 답을 주기 위해서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막 끊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려고 이렇게 말을 끊다 보면 상대방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나 봐?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중간에 끊거나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화의 기본 단계인데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아버님 이병철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회장님이 자녀인 이건희 회장님한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째도 경청이고 둘째도 경청이고 셋째도 경청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잘 마음에 새겨서 들어라. 그래야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관계가 형성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탈무드에서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거는 더 많이 하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밭에도 내버려 두면 그 밭에 풀이 막 왕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가 2년 동안 듣고 또 듣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사회복지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듣는 것 이것도 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1, 2, 3 법칙이 있는데요. 자, 어떤 법칙이 있나요? 자, 듣기는 대화의 1, 2, 3 법칙에서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분 맞장구 친다. 이런 대화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많이 하고 듣는 것보다 맞장구 치는 걸 더 많이 하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또 맞장구 치는 훈련을 할 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청은 왜 필요할까요? 경청의 필요성입니다. 자, 경청을 잘하다 보면 질문에서 동떨어진 대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하고 관련된 대답을 하게 되죠. 핵심을 대답하게 됩니다. 또 경청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잘 듣다 보면 자기 성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경청을 잘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감을 위한 첫 단계고 결국은 존중받는 경청을 잘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토론방 또는 과제방에 나의 경청지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거 살펴보도록 하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